시청자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마음 공부하는 소울 닥터 네. 김석범 원장님 오셨습니다. 자, 원장님은 네. 이 병원에 네. 지금 의정부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네. 자리를 잡고 계시고 이전도 안 하고 하시는 이 환자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조금 있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환자는 많은 편입니다. 가면 목요일 날 또 오후에는 네. 이렇게 이제 또 쉬셔가지고 네. 또 방송 이렇게 또 촬영하러까지 네. 오시잖아요. 네. 이거는 환자에 대해 자신이 있으니까 쉬지. 식당 보면 네. 그 잠깐 영업하고 네. 오래 쉬는 식당은요 전부 다 이 맛집으로 소문나가. 네. 뭐 우리 2시간 여는 동안에 너 들어왔으면 밥 먹고 가든가 말든가. 안 그러면 우리 500그릇 팔고는 땡이다. 네. 그런 데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원장님이 딱 보니까 목요일 날 딱 쉬고 이런 거 보니까 이 환자가 참 이렇게 단골 환자를 많이 몰고 다니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좀 그 의사도 좀 쉴 때 쉬어야지 더 그 정력적으로 환자분들을 보살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마 이 추석 연휴에 네. 좀 속상한 분들이 한두 분들이 아닐 거예요. 네.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은 망해가지고 아마 추석 지나고는 이제 문 닫아버려야 되겠다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취지가 안 돼가지고 추석 때 이제 집에도 안 가고 어디 또 새가지고 골방에 숨어 있는 또 젊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나이 들어가지고 또 빈곤 노인이 되셔가지고 또 좀 폭주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고 뭐 곳곳에 기분 좋은 사람도 명절이라 많겠지만은 불행해가지고 추석 때 이렇게 굉장히 우울해지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이 스크루지 그 영화나 이런 소설을 봐도 그렇지 이 페스티벌, 이 명절 이런 기간에 특별히 우울해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딱 떠오르는 게 그 독거노인들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시죠. 그 다음에 그 혼자 시집 안 가신 노처녀, 장가 안 가신 노총각 이런 분들도 친척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또 집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자식이 있어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자식이 있어도 거의 안 보고 지내는 그런 부자지간도 꽤 많이 있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이렇게 명절 때 그 부모님을 찾아뵙기 힘들어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단 당장 너무 힘들어서 이제 노숙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명절은 그 추석에 다른 호랑이 떴는데 어디를 가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처지에 놓이면 굉장히 우울함이 배가 되겠죠. 네, 그러실 겁니다. 그럴 때는 좀 어떻게 마음을 공부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특별히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기보다는 그런 자기의 감정 상태를 그냥 받아들이셔야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슬플 수도 있구나. 슬퍼하는 자기 마음을 받아들이고 스스로 달래셔야죠. 그 옛날에 좌파들은 네. 시대적 우울이라고 해서 네. 유신 시대를 잿빛으로 포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전두환 노태우 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좌파들이 만드는 무슨 뭐 택시 운전수나 1987이나 이런 영화들은 다 그 시대를 암울하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걸리 보안법 잡혀가는. 근데 사실은 이 서민들의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시대는 이제 정치를 빼고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역동적인 시대였잖아요. 그때는 뭔가가 인구가 지금이 더 많은데 그때가 인구가 훨씬 더 많았던 시대로 기억이 되고
그렇죠. 그 시대의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글바글했죠. 예, 서울역이든 무슨 버스 터미널이든 바글바글했고 활기차고. 예. 그러니까 일단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실업자가 많지 않고 거의 완전 고용 수준 아니었습니까? 그때 70년대, 보면 명절의 80년대. 주요 그림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명절이 되면 공장들. 그때 무슨 옷 만드는 공장이나 신발 만드는 공장에는 수천 명이 일했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버스를 다 이건 광주 가는 버스, 이건 부산 가는 버스, 대구 가는 버스 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극장에 가서 대한뉴스 이런 거 보면 추석 한가위를 맞아 예? 무슨 공장에서는 지금 즐거운 마음으로 선물을 가지고 이렇게 고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렇게 봤을 때 지금 다들 생각해봐도 그때 밤잠도 안 자고 오래 잔업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희망이 있었죠. 희망이 있었고 또 그때는 결혼 못한 사람이 못 사면 못 사는 사람하고 결혼은 다 했어요. 네, 그렇죠. 또 못 사면 못 사는데 애들은 또 우찌그리 많이 놓는가. 어디서 애를 만드는지도 모를 만큼 많이 놓잖아요. 그럼 그렇게 바쁜데도 애들은 또 많이 놓고. 그리고 또 보면 혼자 맨몸으로 올라가 대충 막 몸으로 빼앗어. 그래가지고는 또 방구해서 결혼해가지고 또 애도 놓고도 나중에 한 50대면 또 집도 장만해가 학교도 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세상이 이게 지금 그때보다는 객관적으로 좋은 옷 입고 객관적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이 물질 문명의 풍요를 누리는데 이 인간이 행복한가 요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격동의 사회였지 않습니까? 변화가 굉장히 심하고 순간순간에 그 인플레도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인플레이션이 계속 되니까 그만큼 가난했던 사람이 부자가 되는 코스도 많았고요. 근데 지금 이제 사회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안정화되면서 계층 간의 이동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좌절감을 많이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웬만큼 해서는 이 계층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정치인들이 좀 정책적으로 그런 그 사다리 차기 정책을 없애는 누구나 새롭게 그 벤처를 꾸려서 굉장히 큰 그 사업가가 될 수도 있고 또 대학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크게 공부만 집중하고 해서 큰 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여건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현재 대학 입시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지금 대학 입시는 집안 사정이 윤택하지 못하면 좋은 대학을 가기가 진짜로 힘든 그게 구조예요. 사실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과거에 학력고사 수준으로 회계해야 운영이나 제가 대학 들어갈 때 그게 공정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수시 과정이 너무 그 부정 부조리가 들어가기 쉽게 돼 있어서 그게 계층 간 이동을 완전히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숙명여고 사건을 보니까 지금 쌍둥이가 아버지가 선생인데 둘 다 전교 1등을 문과일과에서 했다는 거야. 지금 나오는 소문은 그 교장 자녀도 서울대 의대 또 교감 자녀도 연대 의대 뭐 이렇게 갔다라는 그 학교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식의 그 여론이 조성되는 걸 보면서 이게 과연 이게 우리나라의 그 구조상 수시라는 게 과연 필요한지. 왜 좌파들이요 이렇게 수신이 또 정신이 입학 사정관이니 학생분이 입학을 갖다가 이렇게 3,000가지도 넘게 만들어가 이렇게 공정성을 상실하게 복잡한 방법으로 꼬아가지고 결국은 뒷구멍을 많이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 유은혜 장관 후보자가 그 수시를 더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이번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정시를 줄이고. 근데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고등학교 학업에 치이는 부분을 줄여주겠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수시를 늘리게 되고 그것들이 실제로는 이 계층 간의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지 않나. 지금 솔직히 말하면 한국 사회에 말하지 않고 있는 정말 가장
이리 센 네. 담합 비리 구조 중에 하나가 대학 입시에 대해서 네. 한국 사회의 기득 상류층들이 네. 현재 이런 입시가 좋다는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네. 그러다 보니 그들을 대변하는 한국당도 입을 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국당이 정말로 서민을 대변하는 부분이라면 수시 정시 입학 사정관 학생부 필요 없고 우리는 무조건 학력고사로 가서 네. 공정하게 네. 성적으로 가는 게 그래도 그것도 그렇죠. 완벽하진 않지만 그게 그래도 공정하죠. 그렇죠. 제일 공정하죠. 시험 봐서 가는 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뭐냐 수시 그게 아무리 공정하게 한다고 해도 그 안에는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닐 때 당시에 수능을 볼 학력고사를 봤을 당시에도 제가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그 뒷문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야마라고 하는 게 있었죠. 네, 뒷문으로 그러니까 대학 입학을 제 친구들 중에도 뒷문으로 많아요. 들어가는 네. 사람들이 제 있었다고요. 친구들 근데 중에도 지금은 그 길을 너무 많이 열어놔서 너무나 쉽게 이런 것들은 국가의 인재 양성에도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좀 이거 불편하지만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를 고치겠다 하는 사람이 진짜 진보인데 대한민국에는 진보가 다 어디 갔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자, 원장님 뭐 저기 연휴인데 영화 뭐 좀 보셨습니까? 영화는 지금 제가 영화는 본 게 없고요. 전번에 클로저 제가 클로저 전번에 추천해 드렸었죠. 예. 클로저를 그 추천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제가 다시 봤었거든요. 예. 클로저는 그러니까 남녀 관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젊은 층에서는 한 번쯤 볼 만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자 주인공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말았으면 안 하실 됩니다.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사람이 이제 그 마지막에 이제 그 두 여자로부터 더 버림을 받고 혼자 떠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근데 그게 그 남자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실제로는 거기에는 그 영화에는 안 나오지만 제가 추정하는 건데는 그 남자 주인공의 어릴 적 양육 상황이 아마 사랑을 별로 받지 못한 그러니까 그 부분도 잠깐 나오긴 나오는데 가족 그 아버지 장례식장 가는 장면이 잠깐 나오는데 부모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을 보여주는 측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가 자라서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는 거예요.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하지만 자기가 사랑을 갈구하고 독점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상대방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미치는 거죠. 네.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일인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과정들을 밟게 되는데 결국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는 거는 내가 건강한 만큼 건강한 사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건강하지 못하면 상대방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나쁜 남자가 실제로는 건강하지 못한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새로운 여자를 찾아 떠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가 받지 못한 어릴 적에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가래 그리고 집착 그러면서 또 그 연애 기간에 집착이 벌어지다가 또 도저히 관계가 또 새로운 여자를 만나면 또 그렇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정복욕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권력투쟁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들이 나타나는데 내가 건강한 만큼 건강한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청소년들 또 젊은 분들 항상 마음 공부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인문학적인 공부도 많이 하시고요. 그게 바로 인문학적인 공부가 마음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영화를 한 3개 봤는데 네. 이제 3개 다가 주제가 네. 이 사랑의 본질은 희생이다. 네. 이에요. 네.
하나는 이제 제인 갓 건이라고 네. 이제 그 프라임 무비팩에서 봤는데 또 이 말을 안 하면 또 어디서 봤느냐고 댓글이 달려서 말을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그건 뭔가 하면 이제 서부 시대에 네. 참 우리가 지금 서부 영화를 보면 낭만도 있고 멋있어 보이지만 네. 정말 이 서부 시대라는 게 꼬질꼬질하게 네. 진짜 그야말로 사람이 살 데가 못 되는 시대죠. 그렇죠. 그러고는 아무리 내가 평화롭게 가정을 이루고 살아도 지나가다가 말 타던 놈이 네. 가족을 다 죽이고 말도 뺏어갈 수도 있는 네. 그런 시대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한 여성이 이제 이 애인이 네. 남북 전쟁에 붙들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포로로 잡혀가 안 와요. 네. 그래서 이제 애인은 애들 임신했는지도 모르는데 애를 낳았어요. 네. 여자 혼자. 그러니까 도저히 못 살 것 같아서 태평양 쪽으로 이제 서부로 네, 가자. 계속 이동. 가다가 이제 보니까 여자가 이쁘니까 동네에 이제 돈 많은 놈이 네. 깡패 두목이 네. 그 여성을 공짜로 그 서부로 가는 차를 태워준다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길로 여자를 사창가에 팔아버리고 애는 죽이고. 그런데 이제 그 깡패의 이 밑에 있는 쫄뱅이 이 여자를 좋아해가 빼돌려서 죽이고 둘이서 도망가서 사는데 나중에 이제 쟤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남편도 죽어가고 여자가 이제 옛날 애인이 그 옆에 살게 됐어요. 좀 떨어진 데. 일부러 그러겠지. 근데 이 사람은 여자가 건달하고 눈이 맞았다고 생각하지 애가 있었던 줄도 몰라요. 근데 가서 도와달라네. 그래서 이제 도와주러 오지요. 그래서 이제 남편은 죽고 또 이 사람은 그 여자를 지키고 그래가 이제 다시 서부로 떠나는 이야기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내가 느끼는 거는 뭐 지모한 진리가 따로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 서부 시대에 인간이 그냥 인간다운 취급을 못 받던 시대에 이렇게 참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허망했는가 이런 걸 보고 좀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하나는 파라독스라는 영화인데 이제 딸이 좀 수준이 안 맞는 애를 만나니까 아버지가 그 딸의 남자친구를 잡아 가쁘고 이제 딸을 낙태시켰어. 홍콩인 영화인데 그러니까 딸이 고천나기 노는 영화인데 태국으로 놀러 갔다가 납치가 돼버려요. 아버지가 이제 그래서 딸을 구하러 가 태국 방콕으로. 그런데 이제 그 딸을 납치한 인신매매범들은 딸을 태국의 뭐 방콕 시장쯤 되는 유력 인사가 심장병이 있어서 심장 이식을 시키는 장기 매매를 하라고 납치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복수에 나서는데 결국은 딸을 장기를 받은 사람은 못 죽여요. 왜? 딸의 장기가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명을 죽이게 됐으니 이제 자기가 자살하는 이부인 오고. 또 한 영화는 이 영화는 꼭 한번 보십시오. 킬러들의 도시라고. 킬러들의 도시요. 한국에 한 10년 전에 했습니다. 그 극장에서 그때 내가 그 영화를 이렇게 뒷부분만 좀 봐가 앞에서 못 봤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앞부분까지 다 봤는데 벨기에 이 브리헤 영어로는 브리주라고도 하죠. 브리헤라는 오래된 운하가 있는 도시인데 이 살인 킬러가 총을 잘못 쏴가지고 신부를 죽이려 했는데 신부 앞에서 있는 이런 신부 밑에 그 뭐 복사를 같이 죽인 거예요. 근데 킬러들의 규칙은 필요 없는 살인을 하면 또 죽이는 거예요. 그래요? 그 킬러 집단의 규칙은. 그래서 이제 벨기에 소도시를 가서 있으라고 하고는 이제 같이 이제 중간 보스쯤을 하나 따라 보내서 이제 처치하라고. 이제 처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 보스가 얘가 막 양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이러는 걸 보고는 못 죽여요. 그러니까 이제 보스가 직접 와서 죽이는 걸 가지고 이제 다투는 부분인데 결국은 중간 보스가 다 안고 이제 이렇게 죽고 이제 보스도 이제 그 살인에 실수한 친구를 죽이려다가 지도 또 애를 하나 죽여 난장이를. 그래요? 그래서 지도 자살을 하고 이제 끝나는데 그 영화가 보면 또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요? 얼마 전에 그 저기 3 빌보드라고 이 아카데미상을 한 서너 개 받은 마틴 맥도나라는 감독이 극작가로 유명한 연극계에 이렇게 유명한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화 감독이 돼가 만든 영화들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3 빌보드라는 영화를 만들어가 또 할리우드에 상을 몇 개 받았어요. 근데 그 영화가 화면도 좋고
내용이 좀 연극 같으면서도 굉장히 빨려듭니다. 한번 네.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그래서 추석 때 영화 뭐 보나 하시는 분들한테 홍콩 영화 중에 모처럼 파라독스라는 영화가 예, 파라독스. 괜찮아요. 그건 네. 캐치온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프라임 무비팩에서는 제인 갓건 서부 영화의 냉정한 부분을 볼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킬러들의 도시. 네. 이 영화는 뭐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VOD에 가서 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은 그 이제 추석 연휴에 뭘 주로 하시고 보내실 겁니까? 저는 이제 부모님이 광주에 계셔서 이제 광주에 부모님 계시는 광주에 갔다가 성묘 갔다가 이제 다시 서울로 올라와서 이제 그때부터는 자유 시간이죠. 자유시간. 서울로 올라와서 처갓집 방문했다가 오면 이제 자유 시간인데. 그러면 다 하고 나면 자유 시간이 별로 남을 것 같지가 않는데. 그래도 제가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추석 당일날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추석 지난 한 이틀은 푹 쉴 수 있습니다. 그때 영화도 보고 책도 보고 그럴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사랑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희생이라고 하는 거, 희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희생하는 사람이 나는 희생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뭐냐면 그게 이제 불교에서 삼륜청정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삼륜청정이라는 말은 제가 황 소장님께 뭐를 드린다 그랬을 때 주는 사람도 없고 주는 물건도 없고 받는 사람도 없을 때 청정하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로 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똑같은 이야기죠. 삼륜청정하고. 그러니까 그 남을 도와줄 때는 도와주었다는 생각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져요. 도와주고 나서 내가 이것만큼 해줬으니까 나중에 돌려받을 수는 있겠지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나중에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미워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도와주거나 해줄 때는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내가 해준 것도 없다라는 거를 항상 기억을 하셔서 좋은 일을 하는 거는 항상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의식적으로 잊어버리시려고 하시면, 그리고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삼륜청정을 기억하시면 그 다음 삶은 훨씬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최고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거는 한번 사랑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뭐 에로스인 사랑, 그 다음에 또 이런 이 종교적인 사랑, 또 안 그러면 그야말로 그냥 어떤 이 자신이 남에게 베푸는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랑, 이런 여러 가지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걸 뭐 이제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데 제가 보는 사랑이라는 단어의 관점은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황 소장님께서 영화에서 이야기하셨던 것들이 희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그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남녀 간의 사랑에서는 성적 욕구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진짜로 사랑의 개념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 보면 희생을 하는 경우들도 꽤 많거든요.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를 넘어서는. 그래서 신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사랑을 하려면 그 기본 전제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나 자신에 대한 사랑, 절대적인 사랑, 자신에 대한 절대 긍정이 없으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을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은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은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에서 그거를 사랑을 찾기 위해서 외부에서 그거를 획득하려고 애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줄 수가 없죠. 찾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나쁜 남자도 보통은 사랑을 자기 자신을 실제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밖에서 타인으로부터 사랑을 갈구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려면 두 사람이 사랑을 제대로 하려면 두 사람 서로 다 독립적이어야 되고 서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확실히 있어야 될 때 두 사람의 남녀 간의 사랑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가 그러면 사랑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참 별로 그렇게 없네요. 건강한 사랑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병적인 부분, 두 사람의 병적인 갈고리가 만나서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희생이 중요한 부분인데 자기가 희생했다는 생각 없이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으려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는 불가능하겠죠. 네. 이번 추석에 부모님 또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 또 만나시고 또 명절 때 또 갔다 오고 그러면 이제 배우자 간 갈등이 많이 벌어지는데 항상 배우자에 대해서 잔잔한 사랑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사랑이나 이런 것도 또 네.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지금 제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지. 아니 악다구니를 쓰는데 잔잔한 말이 어떻게 되겠느냐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같이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이 걸려있기 그 상황이 상대방 탓으로 생각을 하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의 세상에 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부 각자의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를 본다고 했을 때 본다는 게 뭡니까? 본다라는 거는 가시광선이 그 물체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제 눈에 동공을 통과해서 망막에 맺히면 그게 전기 신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시신경을 통해서 후두엽에서 그거를 내가 본 거를 재구성해요. 그러니까 내가 본 게 실제로 어떤 색깔인지 실체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칸트가 이야기했듯이. 그렇지만 내가 봤어요. 그러면 내 후두엽에 그 상이 맺혀서 그걸 인식을 하는데 내가 본 거하고 우리 황 소장이 본 거 똑같은 걸 봤다고 해도 같은 걸 봤다는 보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정서, 상태에 따라서 그 받아들인 본 물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마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마음만 보다 죽는다라는 이야기도 하죠. 그러니까 각자의 세상에 사는 사람인데 제가 고치고 싶은 단점을 버릇을 고치려고 하면 그게 쉽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다른 우주,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내가 원하는데 바꾸려고 하면 그거는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배우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바꾼다는 거는 내가 나를 바꾸는 것보다 몇백 배 어렵고 실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달라지면 상대방이 달라질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내가 전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 탓만 하면 그 관계의 변화는 극적인 그 사건이나 뭐 이렇게 깨달음이 있기 전에는 전혀 변화가 없죠. 그 원장님 이야기한 걸 이제 들으니까 영화 그 이터널 선샤인이 생각이 나네요. 아, 그래요? 그거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그거 연휴 때 꼭 한번 보시죠. 예. 둘이가 이렇게 만나가 지나가다가 억수로 좋아져가 엄청나게 빠지는데 또 엄청나게 싸워요. 그만 지긋지긋할 정도로 싸워서 둘이가 이제 그건 좀 공산적인 건데 기억을 지우는 공장에 가서 둘 다 기억을 지야.
네. 근데 이제 둘이 또 또 만나게 되면서 또 연애를 하게 되면서 네. 우리가 그 지옥 같은 데로 돌아가야 되나 어찌해야 네. 되나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 네. 그런 영화입니다. 아, 그게 전번에 제가 얘기했던 이반 오소킨의 예. 무슨 생활 그 소설책 그 우스펜스키가 쓴 소설책 예전으로 과거로 돌아갔는데 과거에 대한 기억을 다 가지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반복된다고 그랬죠. 예, 그렇죠. 깨달음이 없으면 과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가도 반복된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실제로는 다른 일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부부 사이도 반복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잘 따져보시면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하고 계세요. 그 반복하면서 내가 겪었던 마음들을 잘 살펴보시면 그 마음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서 해답을 찾아야지 상대방을 변화시켜서 해결을 보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는 게 여기에서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관계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이 남녀 간의 사랑도 아까 말한 대로 빗으로 새서 머릿속에 들어가 가지고 네. 예? 그다음에 머리에 신경 물질에 의해서 심장을 움직여서 심장을 뛰게 만들고 또 욕구로 연결되어서 또 뭐 혈액을 정진시키고 이렇게 해석을 하면 그럼 사랑의 본질은 그 뭡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랑을 생화학적인 물질로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생화학적인 물질로 뇌에 분비되는 물질을 가지고 따져봤더니 사랑의 유효 기간이 3년, 짧으면 1년이랍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사랑은 저는 사랑으로 별로 끼우고 싶지 않고요. 그러니까 한 60대, 70대 또 부부가 손잡고 걸어 다니면서 서로 잔잔하게 이야기하고 정을 나누는 그런 게 더 사랑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마음만 보다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자기는 없고 계속 타인에 대한 이미지만 머릿속을 꽉 가득 채우면서 살다 죽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기가 허해지는 거죠. 자기 결핍감,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게 실제로는 정신과의 정신치료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항상 자기 자신을 스스로 다른 사람이 안 보살펴주면 내 스스로 나를 보살펴 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명절 때 아무도 나를 찾아와 주지 않으면 나 스스로 나한테 선물도 하시고 또 나 스스로 내가 좋아하는 거 먹으러도 가시고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챙겨주는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주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추석 때 또 한번 조용히 있을 때 이런 방송을 들으시면서 자기 혼자서 자기 삶을 좀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추석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